예, 자, 예, 이제 발표, 그죠? 자, 이제 그 동치관계 17가지는 그 별게 아니고요. 그냥, 어, 이걸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아니, 이제 동치관계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아니까. 논리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호로 했을 때 이제 17가지가 있는데, 요 17가지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이것을 이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선언문, 연언문, 조건문의 진리값을 제가 외우더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표 자체를. 예.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타당성 따질 때 그 선언문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안 외우고 있으면. 동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체 관계는 17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뭐 따로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여러분들 18쪽 보면은, 예, 제가 내준 파일 18쪽 보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A 그리고 여기 보면 T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A와 T라는 것은 항상 참이라는, 아니,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쓴 겁니다. 이 항상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T하고 갈로를 해서 표시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것을 그냥 임의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럼 이것은 A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동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이게 이제 동치다. 논리적으로 같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진리 값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리 값이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진리표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A는 TTFF 이렇게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항상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 항상 참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적어 주시고 이것을 AND로 하면 되겠죠. AND로 하면 어떻게 되냐? AND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TT를 AND로 하면은 T, TT를 AND로 하면 T. 맞죠? 예, 연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F가 있으면 연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짓이 되는 것이죠. F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재밌죠? 보세요. 요것의 진리값은 요거죠, 요거. 요것의 진리값은 요거죠. 근데 A의 진리값은 요거잖아요. A의 진리값을 그대로 쓰면 TTFF죠. 뭡니까? 같죠? 진리값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동치라고 했을 때 진리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모든 경우에서 진리값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네 가지 경우 다 해서 진리값이 이렇게 다 같아야지만이 동치입니다. 요 경우만 동치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나요. 예, 네 가지 경우 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진리값이 다 같아야지만이 논리적으로 같다 혹은 동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가 있어요? 아, 교환 법칙이 있죠.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A and B는 B and A하고 같다. 논리적으로 같다는 건 동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동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진리값이 같은지, 모든 경우의 진리값이 같은지를 해보면 된다. TTFF죠. 요거는
TF죠. 자, 그러면 AND니까 어떻게 돼요? F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B and A가 과연 이거하고 요렇게 진리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B는 TF죠.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FF니까. 그러면 요것을 AND로 연결했으니까 요것은 T가 되고요. 요것은 F가 되고, 요것도 F가 되고, 요것도 F가 되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같죠? 이것과 이것은 같죠? 같죠? T, F, F, F 같죠? 예. 그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만 여러분들이 17개 이것을 외우면 된다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교환 법칙. 그러니까 이중부정.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A를 부정한 걸 다시 부정하면 그냥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죠. A, 그리고 A는 뭐가 되냐? A다. 그러면 여기도 또 나오죠. A 또는 A는 뭐가 되냐? 이것도 그냥 A죠. 예, 같다라는 거고. 교환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결합 법칙을 외우셔야 돼요. 결합 법칙부터. 그러면 이제 A 뭐 어떻게 돼 있죠? 아, A and B 갈로하고 C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A 이거는 그러니까 괄호를 요렇게 쳐도 되고 요렇게 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다. 이제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와도 마찬가지죠. 오와도 A, O와 B, O와 C는 A, O와 B, O와 C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같을 때는 요 갈로를 요렇게 옮겨도 요렇게 갈로를 옮겨도 상관은 없다라는 요게 이제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드모르간이죠. 드모르간. 요거 하여튼 요 동치 관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기호화를 했을 때 요것을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검사를 할 때 요 동치 관계를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은 이제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다 적용이 되고 요게 바뀐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 혹은 B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예. 요거 드모르간 꼭 알아두십시오. 드모르간.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다 적용이 되고 요게 요걸로 바뀌고 그러면은 O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O와도 마찬가지로 A가 아니고 요게 이제 그리고로 바뀌죠. 그리고 B도 아니고 요렇게. 예. 요거 드모르간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것도 재밌어요. 분배 법칙은 분배 법칙도 좀 재밌는데 요거는 이제 낫이 적용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A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때
지금 요거하고 요것이 다르게 되겠죠. 요거하고 요것이. 그러면 요게 요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and B 요게 O와 A and C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서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적용이 되니까 A, O와 B 여기 and A, O와 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요 분배 법칙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우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조건 그러니까 예, 그건 좀 딴 말이었고. 자, 대우는 뭐냐 하면은, 요거하고 동치인 것은, 요게 요렇게. 그 대신에 낫을 붙이셔야 돼요. 예. 요것과 요것은 동치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는, 요렇게 오면 되죠.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구름도 끼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않았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논리적으로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말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구름도 끼지 않았을 거다. 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요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우기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람축은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이제 조건문은 실제적으로 연언이나 선언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람축은. 그래서 A이면 B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인 거죠. A이고 B가 아닌 경우, A이고 그리고 B가 아닌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요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요것이 거짓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이 참이고 요것이 거짓인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아까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바뀌고 근데 이중부정은 이렇게 B가 되니까 그 결국은 요것과 동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용하면은 자, 그러면 요것은 요 앞에 전건에 부정을 붙여주고 요 선언문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A가 아니면 B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의 통째로 이것을 붙여줘야 되겠죠. 맞죠? 예. 전건에 이것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중부정은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A이면 B가 아니다는 어떻게 고치느냐. 그럼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나. 왜냐하면 B는 그대로 B를 이어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죠. 이것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실제함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함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거죠. 이 후권 분리, 전권 분리. 아, 이게 진짜 그 뭡니까? 이 재밌는 건데. 어, 그러니까 출입 규칙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출입 규칙은. 예. 자, 예를 들면은 이제 A이면 B이면 C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를 전제로 했을 때 B이면 C이다. 그런 게 바로 이렇게 기화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가 뭐 가정 A라고 가정했을 때 B이면 C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문도 사실은 예, 이건 너무 벨소리가 힘차게 울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9쪽에 사실은 뭐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명제와 이명제가 동치인가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리값이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출입규칙하고 그 다음에 후권 분리, 전권 분리, 예, 그 다음에 딜레마, 뭐 배타적 선언하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게 동치 관계라는 것은 알아두시면은 좀 시험 칠 때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출입 규칙하고 전권 분리, 후권 분리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동치 관계나 이제 다음에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치 관계 자체는 어차피 이건 외울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하여튼 전권 분리, 후권 분리, 출입 규칙, 예. 그 다음에 딜레마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뭐 아이오타하고 베타적 선언은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